안녕하십니까?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 여러 개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고요. 다른 한쪽에선 AI가 코딩이라는 행위 자체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혀 달라 보이는 이 현상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래서 AI가 지금 어떤 거대한 변곡적을 지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순서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AI 주권 경쟁, 그 거대한 흐름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이 경쟁의 핵심 동력인 기술 발전이 어떻게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지, 즉 혁신의 민주화 현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기존의 전문가, 특히 엔지니어의 역할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분석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AI 기술 그 자체에 숨겨진 놀라운 맹점과 그 해결책까지 짚어본 뒤에 종합적인 전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AI 주권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제 AI 기술은 단순히 어느 한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한 국가의 국력과 영향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글로벌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미국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의 세계 표준, 즉 골드 스탠다드는 바로 미국산이다. 이건 그냥 자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칩부터 인프라, 소프트웨어 모델까지 자국의 AI 기술 생태계 전체를 다른 나라의 하나의 패키지처럼 전파하려는 이른바 AI 스택 외교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죠. 그리고 이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미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상무부를 통해 동맹국의 유망한 AI 기업들을 미국 기술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평화봉사단을 통해 기술 전문가를 파견해서 공공 서비스에 AI를 심도록 돕습니다. 심지어 재무부와 세계은행까지 동원해서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죠. 한마디로 미국 중심의 AI 기술 생태계를 전 세계에 이식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미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 그 근거는 대체 뭘까요? 그 답은 바로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AI의 능력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능력을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METL이라는 한 연구소가 시간지평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AI가 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 문제는 인간 전문가라면 과연 몇 시간이 걸릴까를 기준으로 과제의 난이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난이도의 척도인 셈이죠. 이 시간 지평을 기준으로 AI의 능력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9년 모델만 해도 인간 전문가 기준으로는 거의 0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작업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모델은 전문가가 2시간 걸릴 문제를 풀기 시작하더니 올해 나온 최신 모델은 무려 14.5시간짜리 과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능이 조금 좋아진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도약을 이뤄냈다는 뜻입니다. 14시간, 5시간.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AI가 이제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거나 글을 요약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주 복잡한 연구용 코드의 버그를 찾아내는 것처럼 깊이 있는 사고와 오랜 시간 집중해야만 풀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영역에 진입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곧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규모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강력해진 AI 기술은 이제 소수의 기술 전문가들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코딩을 전혀 배운 적 없는 새로운 창작자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개발사가 주최한 한 코딩 대회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상자 명단을 한번 보시죠. 금상은 변호사가, 은상은 평범한 아버지가, 동상은 심장내과 의사가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뮤지션, 엔지니어 등이 상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수상자들 중에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겪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비전문가들이었죠. 특히 금상을 받은 변호사의 사례를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 변호사는 복잡한 건축 법규 때문에 건축 허가 신청서의 90%가 반려되는 현실을 직접 겪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AI로 직접 만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만들까 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를 아는 문제정의 능력이 핵심이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결국 이 해커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앞으로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코드를 얼마나 잘 짜느냐는 기술적인 능력보다는 우리 사회가 또 사람들이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능력, 바로 그 자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전문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지니어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엔지니어가 코드 한 줄 한 줄을 직접 깎고 다듬는 장인이었다면 미래의 엔지니어는 코드를 대신 써주는 수많은 AI들을 지휘하는 말 그대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아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코드 그 자체가 아니라 AI가 올바른 코드를, 그것도 아주 잘 짜인 코드를 생성하도록 만드는 전체적인 시스템과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베테랑 엔지니어인 스티브 에기는 이 진화 과정을 8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했는데요. 특히 4단계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AI가 생성한 코드를 믿기 시작하면서 엔지니어들이 더 이상 코드의 모든 변경사항을 일일이 검토하지 않게 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서 최종 8단계에 이르면 엔지니어는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코드를 짜는 AI 에이전트들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더 큰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는 아직 갖지 못한 인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 능력인데요. 당장 눈앞에 코드 조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확장 가능하고 견고한 시스템의 뼈대를 만드는 거죠. 유명 프로그래머 켄트백은 이걸 복리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설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복리이자처럼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AI에게 이렇게 중요한 지휘자 역할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AI의 놀라운 능력 이면에 숨겨진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맹점이 최근 한 연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AI의 자기 성찰 능력,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사상 최초로 측정한 연구 결과인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AI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라거나 이건 확실하지 않네요 처럼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말하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답변 속에 있는 오류를 스스로 찾아서 고치는 실제 능력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연구진들이 이 현상에 겸손한 기만자라는 아주 딱 맞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서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실수를 고치지 못해서 결국 사용자를 속이는 셈이니까요. 만약 이런 AI에게 중요한 의료 정보나 법률 자문을 구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AI에게 그냥 내 답변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고 혹시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봐 와 같이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간단한 지시, 즉 메타인지 프롬프트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어려운 문제에서의 성능이 무려 7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이건 AI에게 지금 필요한 게 더 많은 데이터를 쏟아붓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국가 간의 치열한 AI 주권 경쟁, 코딩 기술이 없는 사람들의 부상, 엔지니어 역할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AI 내면에 숨어있던 결함까지. 겉보기엔 모두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현상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AI가 본질적으로 사용자를 비추는 거울이자 그 능력을 증폭시키는 증폭기라는 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제레미 유틸리 교수는 AI는 거울과 같다고 말했는데요. 정말 적절한 비유죠.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더 게으른 결과를 낳게 돕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날카로움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결국 AI가 내놓는 결과물의 수준은 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질문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기술을 만드는 힘은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당장의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시스템의 건축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과제는 이 강력하지만 아직은 미숙한 도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AI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선 지금 질문은 더 이상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손에 들린 이 강력한 거울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비출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